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끝도 없이 미루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청소 혹은 집안 정리 정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더워지기 전에 집안 정리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다면은요. 저희 오늘 다정다감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알면 알수록 생활 지식이 쌓이는 생활 알지 시간에는요. 집안에서 가장 청결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간 중에 하나, 바로 주방 정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이 주방 정리에 있어서 다양한 꿀팁들을 대방출해 주실 신진경 공간 정리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나와주셔가지고요. 이 봄맞이, 집 정리 많이 꿀팁들 알려주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롱 패딩 접는 방법을 정말 잘 활용했었거든요. 네. 예. 나오셔서 정말 도움받았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아우, 제가 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번 주방 정리 방법으로는 또 어떤 꿀팁들을 전수해주고 가실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방 정리, 사실 말이 쉽지 막상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주방 정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니세요. 주방 정리 너무 네. 어려워요. 네, 주방 정리가 생각보다 옷장 정리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옷장 정리보다는 저는 주방이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옷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이 계속 바뀔 때마다 좀 다이나믹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수납 공간이 여유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주방이라는 공간은 어쨌든 이사를 가서 면적이 정해지면 그 물건들이 거의 자주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식재료 빼놓고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레이어만 짜가지고 물건만 잘 수납을 해놓으시면 그때그때 관리하기가 옷장보다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생님의 꿀팁을 배워서 이 옷장 정리보다 주방 정리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주방 정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평소 주방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는 의뢰인을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그 비법을 전수해주고 왔다고 들었는데요. 그 현장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오늘의 의뢰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방 정리로 고민이 많았다는 오늘의 의뢰인을 소개합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문가를 의뢰하셨나요? 주방 청소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선생님한테 신청하게 돼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주방 정리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저랑 같이 효율적인 주방 동선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주방 정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민선미 씨의 주방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 볼까요? 찬장을 열어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문가. 표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한눈에 봐도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식기들. 정리를 한 건지 탑을 쌓은 건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 쌓여있는 그릇들도 눈에 띕니다. 아니, 여긴 뭔가요? 온갖 잡동사니가 한데 엉켜있네요. 잠깐 살펴봤을 뿐인데 정리가 시급해 보이는 주방. 신진경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럼 먼저 식기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제 그릇이랑 물병이랑 이렇게 많은데 매일매일 저걸 다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분류가 있더라도 매일 사용하는 거, 가끔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손님용으로 쓰는 거를 따로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릇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찬장에 뒤죽박죽 쌓아놓은 그릇들을 전부 밖으로 꺼내줍니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릇들. 이야, 이렇게나 많은 그릇이 찬장에 쌓여 있었다니 놀랍네요. 자, 이제 그릇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찬장에 넣어주는데요. 선생님,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컵들은 잔받침 2개를 포갠 다음에 잔을 한쪽 방향으로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되면 삐뚤게 포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쪽으로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보기도 좋고 쓰시기도 편하시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쓰는 접시 같은 경우에는 얇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쌓아도 괜찮으신데요. 좀 두툼한 그릇 같은 경우에는 쌓아놨을 경우에 그릇이 손상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꽂이를 이용해 세로선으로 받치는 게 훨씬 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을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찬장에 맞는 크기의 바구니를 골라 그 안에 그릇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관해주면 일일이 그릇을 꺼낼 필요 없이 필요한 그릇이 들어있는 바구니만 꺼내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편리하면서도 깔끔하죠? 자, 이렇게 뒤죽박죽 어수선했던 찬장이 전문가의 손을 거치자 깔끔하게 변신 완료했습니다. 이야,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마구잡이로 수납돼 있던 찬장도 깔끔하게 정리 완료. 비슷한 종류의 그릇끼리 정리해 놓으니 찬장도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해졌네요. 자, 이번엔 주방 서랍에 뒤죽박죽 뒤엉켜 있던 물건들을 정리해 볼까요? 마구잡이로 서랍에 넣어두었던 물건들을 꺼내 놓으니 이것도 한 짐이네요. 이번에도 바구니를 사용해 비슷한 물건끼리 정리를 해줍니다. 한눈에 봐도 정신없었던 서랍 안이 짜잔! 깔끔하게 정리 완료! 이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금방 찾아쓸 수 있겠죠? 이번엔 양념칸을 정리해볼까요? 여기는 식품도 있고 양념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도 좀 어려우시고 좀 산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놓치는 식품들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서랍 형태를 가진 시스템을 좀 지원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담는 도구, 바스켓 같은 걸 이용해서 한 번에 싹 꺼내가지고 이용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바구니를 활용해 정리해주는데요. 양념통들을 크기에 맞게 정렬해주면 이야, 한눈에 봐도 깔끔해졌죠? 비슷한 색깔의 양념통에는 이름을 써붙여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용도실 물건들을 정리해볼까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베란다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안 쓰는 물건이라든지 혹은 공간 활용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각종 물건으로 어지럽게 쌓여있는 이곳이 과연 어떻게 변신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차 답답했던 다용도실이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이야, 한눈에 봐도 깔끔해졌네요. 많은 공간을 차지했던 김치통도 크기에 맞춰 차곡차곡. 뭐가 뭔지 모르게 쌓여있던 주방용품들도 이젠 한 번에 찾을 수 있겠네요. 정리하기 전과 후로 비교해보니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지죠. 180도로 바뀐 주방의 모습을 민선미 씨의 딸 윤서양이 제일 먼저 구경 왔습니다.
우와, 너무 깨끗해졌다. 내 눈. 내 눈. 자, 이렇게 정리가 다 완료가 됐는데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깔끔해가지고 되게 이제는 주방에서 일할 게 설레이고 네. 이제는 어떻게 그 정리 수납해야 되는지 잘 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리 잘하고 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주방에 들어갈 때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반짝거려요. 그래서 깨끗해지니까 뭔가 기분도 좋아요.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주방 정리.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배워본 방법으로 깔끔한 주방 정리에 도전해보세요. 이야, 영상 잘 봤습니다. 진짜 이제부터는 주방에 들어갈 때 선글라스를 끼고 가야 되겠다는 말을 한 그 윤서양의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 방법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달랐어요. 저희는 보통 이 그릇들을 그냥 예쁘게 차곡차곡 쌓아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고 좀 바구니를 이용해서 네. 정리하시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바구니를 활용하는 게 사실은 이제 바구니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조금 형태를 바꿔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네. 보면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날씬하고 긴 바스켓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거 접시를 뭐 대중소로 이렇게 쌓아서 네. 수납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꺼낼 때도 일단 좀 불편하고요. 그다음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위로는 많이 쌓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집이 좁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매일매일 쓰는 건 따로 분류를 해서 얹어놓고요. 그다음에 보관 공간을 따로 정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쌓는 것보다는 이제 세우는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 이거를 지지해주는 뭔가가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구니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꺼내기가 좀 편해서요. 네. 보통 우리가 이 그릇을 꺼낼 때 네. 이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밑에서 꺼내려면 그죠. 나머지 그릇들을 다 네. 꺼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바구니에 각각 필요에 따라서 꺼내놓으면 바구니만 꺼내서 네. 필요한 접시나 그릇들을 꺼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네. 전 무엇보다도 저는 그릇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릇과 가끔 사용하는 그릇 이렇게 또 분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매일매일 쓰기 위한 그릇들은 사실은 밥 공기, 국 공기, 그다음에 반찬 일부 네. 정도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집에 수납되어 있는 식기들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간이 좁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밥 공기, 국 공기, 면기 정도 생각을 하시면 가족 수, 매일매일 상차림을 같이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가족 수 플러스 2개나 3개 정도 그것만 빼놓으시면요. 정말 주방 상부장이 비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워놓고 어떤 수납을 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간을 보시다 보면 사실 죽어 있는 공간, 비효율적인 공간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공간들에 이제 장식장이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바스켓에 담아서 쭉쭉 밀어놓고 손님이 오셔서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밀어내서 네. 원터치 방식으로 수납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주방 정리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바로 냉장고 청소잖아요. 네. 저는 주방 정리 중에서도 냉장고 청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근데 냉장고 청소도 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사실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네. 그렇게 자주 청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식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자주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음식들은 어쨌든 내가 반찬통에 담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사람 손을 타서 세균이 일단 묻은 다음에 냉장고로 보관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기간을 정해놓은 게 또 있고요. 네. 생각보다 주기를 짧게 하셔야 되는데 냉장고 청소를 생각보다는 자주 안 하셔요. 네. 네. 생각보다 잘 보통 우리가 가장 냉장고 청소를 제일 많이 할 때는 명절 때 명절 전후로 네네. 네.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시기 전후로 한 번씩 네.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냉장고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냉장고 청소는 일단 좀 많이 꽉꽉 차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새 이제 줄임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냉장고 파먹기. 맞아요. 그래서 네. 냉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냉파가 뭐냐면 냉장고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으면 일단은 식품을 버리겠다. 오늘까지만 버리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네. 일단은 식품을 그냥 버려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요. 늘 정리할 때마다 음식물을 많이 버리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날짜를 하나 정해놓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면 장 보는 걸 좀 스톱해놓고 냉장고에 있는 식품을 좀 섭취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청소하시는 거 한 번, 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는 거 해서 주기적으로 하실 때는 사실은 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조금만 치우면 막 이렇게 국물이 흘러져 있거나 꼬들어져 있거나 이러면 네. 꺼내서 한번 제대로 닦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1년에 2번을 하신다는 거죠. 명절 때. 그리고 손님 오실 네. 때 가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이 청소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을 꺼내서 버리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거 먹을 것들로 네.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냉장고 정리일 수도 그럼요. 있겠다는 네.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닦아주는 것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네. 냉장고에도 네. 우리가 음식하다 보면은 주방 타일이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후드 이런데 네. 기름때 특히나 싱크대에도 물때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그 찌든 때나 물때를 지우는 방법이 어떨 땐 좀 쉽지가 않은데 네. 그 방법들을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가지고 오셔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앞으로 모셔서 한번 저희가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예, 저희가 나와 볼 텐데요. 자, 뭐 여러 가지들 준비물을 좀 많이 챙겨 오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네네. 했어요. 근데 네네. 네. 생각보다 네. 준비하신 재료들이 네. 아주 간단해요. 어떤 네.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 냉장고를 청소하든 아니면 주방의 타일이나 후드를 청소할 때는요. 따뜻한 물. 따뜻한. 네, 청소를 할 때는 불림 작업이 중요한데 네. 우리가 뭐 샤워하듯이 이렇게 물을 계속 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빼서 담궈 놓을 때 이 따뜻한 불림 작업을 할 때 따뜻한 온수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방 세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방 세제를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닦아볼 거는 여기 그 샤워실 바닥에 있는 스테인리스 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담가볼 때 요게 잠길 만한 물을 받아 놓으시고 주방 세제를 네. 한 5번 정도 펌핑을 해볼게요.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과탄산 소다라고 해서 요새 많이 쓰이는 청소 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제 혼합해 보는 거죠. 부어볼까요? 네. 양은 어느 정도나 부으면 양은 좋을까요? 이제 종이컵 기준으로 한 3분의 2 정도 네. 받아서 이거 부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과탄소다는 따뜻한 물에만 녹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꼭 따뜻한 물에 녹이셔야 되고 찬물에다 하시면 알갱이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부어볼게요. 우리가 과탄산 소다를 구하기 네. 어려울 때는 네. 다른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탄소다가 어려울 때는 그냥 베이킹 소다 같은 네. 거, 네. 이제 그 일반 합성 세제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이거 과탄소다를 활용하시면 효과는 높은데요. 네. 물을 좀 덜 먹어요. 아.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네, 거기서 그런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수세미로 한번 혼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이제 계속 저어주시면 주방 세제하고 과탄산소하고 녹아서 이제 걸쭉하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수를 미리 담아놔서 빨리 녹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기름때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거를 꺼내서 담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담가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리 닦아놓은 게 이쪽에 있거든요. 네. 담가놔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져다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캠핑용으로 쓰는 가드거든요. 네. 가스레인지 가드 똑같아요. 집에 있는 거랑. 그래서 이거 닦아주시면 기름때가 아주 수월하게 쉽게 닦여요. 보통 우리가 기름때가 잘 닦이지 않아서 네. 세제를 많이 뿌려서 수세미로 네. 막 세게 네. 눌러서 닦아서 네.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네. 막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따뜻한 물에 네. 과탄산 수소와 함께 네, 소다와 함께 과탄산 소다와 함께 네, 네. 따뜻하게 불려서 닦으면 네.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네. 깨끗하게 닦을 네.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헹궈볼까요? 얼마나 네. 깨끗하게 닦였는지. 헹굼을 이렇게 해보고 네. 제가 바로 마른 걸레를 한번 닦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닦아서 보고 그다음에 이 반 정도 지금 네. 닦았는데요. 위아래 부분이 좀 많이 다르게 그러네요. 닦여 있어요. 위에는 물때가 있고 아래는 반짝반짝 광이 네. 나고요. 네, 네. 물때조차도 이렇게 네. 없어진 상황이에요. 네, 조금만 아. 더 이렇게 마른 걸레를 잘 닦아주시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방치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방치시켜 놓은 거를 이제 이 상태로 지금 닦이는 좀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닦아왔어요. 네. 같은 제품을.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물을 헹구고 나면 이런 상태로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싱크대나 아니면 욕실이나 네네. 예 그리고 세탁조에 있는 거름망에 이렇게 네.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리로 가서 저희가 또 제대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주방 정리와 청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신발장 정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따라서 신발 크기도 가지각색이고 신발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 사실 정리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이걸 매번 마구마구 쌓아놓을 수도 없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쭉 펼쳐놓을 수도 없는데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발장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신발은 보통 신발장 선반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니까 신발을 선반에 1대1로만 많이 놓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지만 구두나 얇은 여름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시중에서 파는 네. 이 신발 정리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넣었다면 이거를 이제 방향을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아래로 놓는 거죠. 네. 이 방식으로 놓으시고 만약에 나는 여기 이거에다가 돈 쓰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일상생활에서는 과일 상자나 페트병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쌓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해 온 게 이게 토마토 상자예요. 네. 우리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토마토를 사올 때 있는 그런 과일 상자들 이게 반을 딱 자르면 신발장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이가 너덜너덜하니까 마감을 좀 해서 요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보면 이 신발이 같은 위치에 두 켤레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요게 조금 더 긴 거를 하시면 두 켤레도 들어가고 네. 특히 이제 아이들 작은 신발이나 네. 그 터울 있는 아이들 신발을 보관할 때는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해요. 네. 그러니까 신발이나 모양에 따라서 어떤 박스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또 네. 수납하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집안에 있는 신발에 맞게끔 또 이렇게 재활용품을 사용하면 친환경적이면서도 아주 절약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발장 정리한 걸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팁으로 정리했더니 네. 이야 저렇게 많은 신발이 네. 지금 꽉꽉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기에도 좋지만 네. 꺼내서 바로 신기에도 네. 예전에는 신발 하나 찾아 신으려면 너무너무 번거로웠었는데 네. 보이는 즉시 바로 찾아서 신고 네. 정리하기에도 너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장마철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지방 공기도 좀 저절로 습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신발장에도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네. 이 365일 신발장에 냄새가 나지 않게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 수경 아나운서님은 네. 옷장문을 좀 열어서 네. 제습을 시키시는 편인가요? 가끔은 제가 네. 옷장문을 닫는 걸 잊어버려서 본의 아니게 제습을 하는 경우는 있긴 네, 네. 합니다. 예. 장마철에는요 공기순환을 위해서 옷장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은데 네. 그때 같이 가끔 외출하실 때 신발장도 열어두세요. 신발장을 열어놓는 네,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신발장을 꼭 닫아놓고 네.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열면 내가 맡기 싫은 냄새를 맡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발장도 좀 자주 열어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커피가루. 네. 커피가루를 조금씩 모아서 종이컵이나 혹은 커피 필터 누런 거 있죠? 네. 거기다 이제 감싸가지고 넣어놓으시거나 혹은 집에 아마 좋은 숯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자리만 좀 여유가 있다면 숯을 스타킹에 감싸가지고 여기저기 놔두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세요. 네. 네. 아우, 선생님 덕분에 오늘 주방 정리에서부터 청소 그리고 신발장까지 아주 저희가 꿀팁을 잘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워본 방법으로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대청소 그리고 정리들 한 번에 싹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혹시 방송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엄두가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선생님께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요. 여름철에 신경 쓰면 좋은 여름철을 관리해야 될 정리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제습이죠. 네. 제습, 여러 공간에 제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문을 닫아만 놓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공기하고 자꾸 이제 순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전들 보면 송풍 기능이라든가 네. 말려서 이제 다시 문을 닫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습기라는 기계를 쓰실 때는요 물이 차면 바로바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곰팡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쾌적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미뤄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 순간에 부지런하면은 이 정리정돈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워본 다양한 정리 노하우로 시청자 여러분도 깨끗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